이번 시간에는 우리 순식 활용 통계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다음에 표시된 부분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평균 1이다, 2다, 3이다, 4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이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우리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에버리지라는 함수도 있고 에버리지 A도 있고 에버리지 if, 에버리지 if S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평균 1, 2, 3, 4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 총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합을 구해주면 될 거고 최고 점수 구해라. 그러면 최고값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그 얘기죠. 그 얘기니까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최저 점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min이라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평균부터 구해보자고요. 평균 구할 때 여기 평균 1에서는 각 사람들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나 봐요. 근데 시험 세 과목을 전부 다 본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제 결시한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자, 평균 1에다가는 이런 결시 빼고 평균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리고 평균 2에서는 결시를 이제 포함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평균 1에서는 우리가 결실을 빼고 우리가 구한다 그랬어요. 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에버리지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 과목 평균 구할 거니까 이 세 과목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세 과목의 평균은 80점이다 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체육인들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결시된 거 보세요. 여기 이제 결시가 하나 섞여 있죠. 섞여 있을 때 결시 빼고 이 75점하고 75점하고 이 두 개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75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결시가 하나 있긴 해요. 하나 있지만 이거 빼고 98점하고 100점하고 이 두 가지의 평균 구해라. 그래서 평균 점수가 99점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 평균 2번에서는 이제 결시를 포함해서 평균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결시라는 걸 포함하기 위해서는 문자값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average A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AVR, AGEA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개 점수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육인들을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시가 있을 때만 평균 점수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결시가 없을 때는 평균 점수가 전부 다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얘가 이제 결시라는 문자까지 포함해서 75점 두 개 더해주면은 150점이 나올 거고 그때 이제 150 나누기 3에서 평균값이 50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이제 결시 포함해서 98하고 100하고 이거 두 개 값을 더해서 198이 나는데 나누기 3을 해서 이제 평균값이 66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문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average A를 쓰더라. 이런 문자를 제외하고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들의 평균을 구할 때는 그냥 average를 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평균 3번에다가는 조건을 좀 주자고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평균 1이 있고 평균 2가 있는데 평균 1번에서 구한 이 평균 있죠? 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그 점수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이 붙었을 때 이제 우리가 AVR, AGE라고 쓰고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AVR, AGE, if S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냥 average if랑 average if S랑 이 두 개 차이는 조건이 이제 한 개냐 여러 개냐 그 차이요. 조건이 이제 한 개일 때는 그냥 average if를 쓰면 되고 조건이 만약에 여러 개다 그랬을 때는 average if S 요거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쓰는 형식은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잡아주면 돼요.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직접 작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평균 구할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average if 형식이 이렇게 생겼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이곳에 있는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if s라는 거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라 그랬죠.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면 돼요. 조건 범위 1번 잡아주고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 1번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있을 때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2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 2번을 써주면 됩니다.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써주면 돼요.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평균 3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조건은 평균 1이 80점 이상인 그 점수들의 국어의 평균이요. 두 번째 칸에서는 이제 영어의 평균, 세 번째 칸에서는 이제 수학의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조건이 한 개니까 에버리지 if를 쓰면 되겠죠. 는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AVR, AGE, if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크거나 같다 80 해서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찾아서 어떤 거의 평균 구해라. 국어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84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것도 수학 것도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치유겐들을 쭉쭉쭉 해주면 평균값이 전부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셀의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식을 쓸 때 쓴 이런 셀 주소들이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걸 이제 구분해야죠. 해서 변해도 되는 거는 그냥 놔두면 되고,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우리가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죠. 자, 그럼 요 앞에 거 먼저 보자고요. 요게 이제 조건 범위죠. 평균 1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할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더라도 이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더라도 이 곳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세 번째 칸 거 계산하더라도 이 평균 1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죠. 해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평균 1에서 이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가 않아요.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범위 잡은 이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우리가 셀 주소를 또 썼죠. 얘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그거 한번 이제 따져보자고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국어 점수의 평균 구해달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세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계속 변해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절대 참조 형태로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채우기들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4번이요. 평균 4번에서는 이제 조건을 한번 두 개를 한번 줘볼게요. 해서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평균 1에 들어있는 점수가 80점 이상, 그 조건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요.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 그 조건 그렇게 두 개 한번 줘볼게요. 그것들의 이제 각각 과목별 이제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니까 우리가 average if 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AVR, AGE라고 쓰고 if s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뭐의 평균 구해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어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먼저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곳에서 뭐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이렇게 조건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수학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이제 셀 주소 쓴 거 보세요. 여기다가 셀 주소 쓴 거는 국어의 평균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범위 지금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따 두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영어 점수의 평균 구해라. 그렇게 해야죠. 세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수학 점수의 평균 구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요 주소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이 주소요. 얘네들은 전부 다 평균 1이 들어있는 곳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두 번째 조건은 수학 점수가 들어있는 곳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써준 거죠.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조건은 평균 1과 수학 점수가 8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쓴 이 셀 주소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우리가 채우기를 해도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참조 형태로 F4번 눌러서 달러를 이렇게 붙여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평균 점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총점 구하는 거요. 총점 구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계 구하는 거니까 썸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국어 점수 싹 다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총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는 최고 점수 구하래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을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맥스라는 함수 써주면 돼요. 맥스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곳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95다. 95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 좀 하자고요. 채우기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100점하고 100점하고 나옵니다. 영어 점수에서 가장 큰 점수가 100점, 수학 점수에서도 가장 큰 게 100점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최저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죠.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민이라는 함수 써주면 돼요. 가로 열어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죠. 해서 국어 점수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값 최저 점수 구해달라. 그거요. 이렇게 해주고 가로 잡고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 문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 점수에서 가장 작은 점수가 72점이고요. 영어 점수에서 가장 작은 게 65점. 수학 점수에서 가장 작은 점수가 우리 75점이요. 해서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함수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에버리지가 됐든 에버리지 A가 됐든 썸이 됐든 맥스가 됐든 민이 됐든 이런 함수들은 쓰는 방법이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함수 이름 써주고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그럼 범위만 잡아주면은 이제 사용하는 함수에 따라서 평균값을 구해주든 합계를 구해주든 최대값, 최소값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줘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에버리지 if가 됐든 에버리지 if s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형식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표에서 표시된 부분의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학생 수를 구해라. 그 다음에 응시생 수를 구해라. 결시생 수를 구해라. 9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라.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80점 이상 95점 이하인 인원수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점수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본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점수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응시생 수다 그러면은 이 숫자들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결시생 수다 그러면은 지금 결시한 사람은 점수가 없죠. 없으니까 이 빈칸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이제 결시생 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를 세라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가지고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세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원수를 셀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이제 count라는 함수가 있고 count a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count라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들의 개수를 세주는 거죠. 그리고 count a다 그러면 비어 있지 않은 그런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 blank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빈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요 범위에서 숫자 셀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주면 돼요. 그래서 숫자 셀의 개수 셀 때는 우리가 count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요 응시생부터 먼저 구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점수가 들어있는 범위 요만큼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응시한 사람은 4명이다. 그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 맞죠?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보면 여기도 4명 응시했고 마지막 수학은 5명 전부 다 응시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시생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빈셀이 시험을 안 봤다. 그 뜻이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빈셀의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써주면 돼요. 해서 count blank라고 쓰고 요만큼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빈셀의 개수 세달라. 그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채우기 문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요 이름 가지고 학생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학생 이름들이 전부 다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count라는 함수를 쓰면 안 되겠죠. 왜? 얘는 숫자 셀만 개수를 세주니까. 그리고 count 블랭크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 수를 구할 때는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count a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얘도 만약에 채우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첫 번째 칸에서 학생 수 구할 때도 이름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 칸에서 학생 수를 구할 때도 이름을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거 이제 학생 수를 구할 때도 이 이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해서 이 이름이 들어있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달러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 수가 전부 다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90점 이상이다. 요 국어 점수에서 이제 90점 이상인 게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영어 점수에서 90점 이상이 몇 개인지, 수학 점수에서 90점 이상이 몇 개인지, 그거 이제 개수 한번 세보자고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칸 보니까 80점 이상, 95점 이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80점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95점 이하야? 그것도 물어봐야죠. 해서 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해서 우리가 개수를 셀 때도 우리가 count if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unt if s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unt if는 조건이 한 개일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count if s라는 거는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일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count if다라고 하게 되면 count if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s다라고 하게 되면 가로 열어주고 조건 범위 잡아주고 첫 번째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쌍따옴표로 이제 우리 조건 첫 번째 거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조건이 또 있다 그랬을 때는 조건 범위 두 번째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 2번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계속 있으면 조건 범위 3, 조건 3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니까 count if라는 함수 쓰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쌍따옴표 묶어서 이제 조건 쓰면 되겠죠. 조건은 뭐다? 크거나 같다 90해서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국어 점수에서 90점 이상인 거는 95점 요거 하나만 있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에서는 90점 이상인 게 90도 있고 98도 있고 100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점수에서는 90점 이상인 게 100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해서 개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거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온 거. 그때는 이제 count if s를 쓰면 된다 그랬어요.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썼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은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95점 이하예요. 해서 작거나 같다 9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ount if s에서 조건을 내가 여러 개 작성하게 되면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세줘요. 해서 여기서 쓴 조건 여기서 쓴 조건 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엔드 조건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국어 점수에서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영어 점수에서는 80점 이상 95점 이하인 게 요거 90점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에서는 80점 이상 95점 이하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적절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순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앞에서 2위, 뒤에서 2위 하고 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rank 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내림 차순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할 수도 있고요. 오름 차순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해서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라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내림차순 순이고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이라는 거는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오름차순 석차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시험 보고 나서 등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내림차순을 해야죠. 100점이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시합하고 나서 그 초 기록이 낮으면 낮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에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옵션을 쓸 때 생략을 하고 그냥 써버리거나 아니면은 0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내가 순위를 구하고자 할 때는 0 빼고 다른 숫자를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0 빼고 다른 수를 쓰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상관없어요. 0 빼고 다른 숫자를 쓰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석차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보고 그 총점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총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순위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rank.eq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구하라죠. 구하라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그때 구하라 이 점수 가지고 해야죠. 자, 요 240점이라는 요 점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높은 숫자가 1등으로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할 거기 때문에 옵션을 그냥 생략하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2등이래요. 2등 맞죠? 270점 얘가 1등이고 240점이 2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결값이 다 이상하게 나와요. 얘네 둘 다 공동 3이래요. 공동 3인데 점수가 달라요. 그리고 얘하고 똑같이 2등이래요. 점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2등이겠어요. 해서 우리 랭크라는 함수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요 240점이 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160점을 가지고 우리가 몇 등입니까? 160점이 전체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요 150점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rank EQ라는 함수에서 요 2의 3번 요 셀을 찍은 거는 계속해서 범위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데 요 뒤에 잡은 요 범위 있죠.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하더라도 이 전체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도 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을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다섯 번째를 계산하든 무조건 이 전체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점수가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범위 잡은 이 셀 주소는 변하지 않게 우리가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F4번 눌러서 이렇게 달러 붙여주고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석차가 정상적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제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rank EQ라는 요 함수에서 요 뒤에다 쓴 이 범위는 순위를 구할 때 무조건 달러를 붙여야 된다. 무조건 달러 붙여야 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2위, 뒤에서 2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 2위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이 국어 점수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곳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리고 뒤에서 2위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max라는 함수가 있고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렇게만 찾아주지만 우리가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large라는 함수랑 small이라는 함수 그거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앞에서 2위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앞에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니까 자 라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요. 이 전체 범위에서 컴마 몇 번째로 큰 거 찾아라.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숫자 2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85점 하고 나옵니다. 제일 큰 게 95점이고 두 번째 큰 게 85점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채우기엔들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2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 구해라 그거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스몰이라고 쓰고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몇 번째로 작은 거 찾아라.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숫자 2 직접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이제 맞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함수를 설명할 때 함수 식을 하나만 써놓고 제가 채우기엔들을 계속 쭉쭉쭉 했거든요.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처럼 채우기 하지 말고 한 칸 한 칸 직접 다 쓰세요. 다 쓰세요. 다 쓰기 귀찮아요? 귀찮아도 쓰셔야 돼요. 왜?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쓰시면서 이제 함수 생긴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귀찮아도 다 쓰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강의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 열어서 직접 하나씩 하나씩 구하면서 연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